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의 주제 한 문제 격파. 자, 이번 순서는 도시개발법에서 토지상환 채권하고 도시개발 채권을 비교하는 겁니다. 자, 이거 말고 우리 채권이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주택법상 주택상환사채도 있는 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채권을 한 번에 딱 표로 만들어서 암기해 놓으시면 좋죠. 이거는 이제 도시개발법이니까 둘 다. 그러면 토지상환 채권은 누가 발행할까? 도시개발 채권은 누가 발행할까? 이건 뭐 거의 시험에 나오니까요. 기억 돌아가면서. 토지상환 채권을 누가 발행하냐? 자, 사업을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할 때 그 사업 시행자가 수용하기 전에 협의 매입을 먼저 하죠. 그럴 때 현금 대신에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채권을 주고 땅을 사는 겁니다. 따라서 시행자, 사업 시행자가 발행을 하는데 그 시행자 속에는 국가, 자치단체, LH, 지방공사 등의 공적 주체도 있지만 토지 소유자나 민간 건설업자 등도 있단 말이에요. 민간업자들도. 그러니까 이때 꼭 주의할 점은 사업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토지 매입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려고 발행하는 채권인데 사업 시행자. 국가나 지자체, LH나 지방공사는 이걸 채권을 발행하고 나중에 부도나서 없어질 일이 없으니까 보증을 받을 필요 없겠죠. 그렇죠. 근데 얘들 외의 토지 소유자나 민간 건설업자 등이 민간업자가 발행할 때는 은행 등의 보증을 꼭 받으라는 거 알아놓으셔야 돼요. 그럼 객관식에서 지방공사가 발행할 때 보증을 받으라, LH가 발행할 때 보증을 받으라 이렇게 내는 거예요. 자, 발행자는 토지상환 채권은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자. 도시개발 채권은 시도지사가 발행해요. 이걸 발행해서 강제적으로 매입 의무자가 있거든요. 그럼 그 돈으로 도시개발 사업에 보조를 한다든가 기반시설을 설치하는데 이 돈을 쓰는 거예요. 자, 시도지사가 발행한다. 그 다음에 토지상환 채권은 김영식 정권으로 왜? 땅 주인이 원하니까 발행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나중에 조성된 땅으로 돌려주는 거거든요. 따라서 그 땅 주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이름이 꼭 표시가 돼야 돼요. 김영식으로. 그래서 이걸 발행할 때는 새로 조성할 토지 건축물의 면적의 2분의 1은 초과하지 않아야 돼요. 예를 들어 100필지를 조성하는데 100필지 전부 다 돌려주면 환지 방식이나 진배 없잖아요. 절반까지만. 남은 절반은 일반 분양하라는 거. 꼭 머릿속에 조성할, 새로 분양할 토지 건축물의 면적의 2분의 1 초과하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에 토지상환 채권의 시행자가 발행할 때 지정권자한테 승인을 받는데 만약에 지정권자가 직접 시행자로 발행할 때는 승인 안 받겠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시개발채권 시도지사가 발행할 때는 발행 승인권자가 행정안전부, 행안부 장관이에요. 상급층이거든. 시도지사가 행안부 장관 찾아간다. 시도지사가 행안부 장관, 시행자가 지정권자 찾아간다. 이거 두 개 같이 봐야 돼요. 자, 얘는 전자동록하거나 무기명. 자, 보세요. 김영시, 무기명. 그래서 도시개발 채권은 무기명으로 발행하기 때문에 그 소지자가 누군지 관계없이 만기일 도래하면 원금이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김영식. 자, 그 다음에 그 상환 기간은 토지상환 채권은 당연히 수용 방식으로 공사 끝날 때 조성된 땅으로 돌려줍니다. 수의계약으로. 자, 도시개발 채권의 상환기한. 자, 요거는 무기명이잖아요. 무기명. 무기명이니까 원금 플러스 이자를 준단 말이죠. 이렇게. 자, 상환기 꼭 해서 5년 내지 10년 범위에서 조례를 정한다. 그러면 도시개발 채권의 상환기간은 5년보다 짧게 3년 만기일, 4년 만기일 정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아무리 짧아도 몇 년? 5년. 길면 10년. 따라서 15년 만기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외워놓으셔야 돼요. 5년 내지 10년 범위에서 조례로 상환기간을 정할 수 있다는 거. 자, 이 도시개발 채권은 매입을 했더라도 소멸시효에 걸릴 수가 있어요. 원금은 5년, 공법이니까 5년. 이자는 이자니까 2년에 소멸시효 걸린다는 거 알아놓고 누가 이걸 매입해야 되냐면 도시개발 채권은 국토법에 따라서 형질 변경 허가 받을 때, 형질 변경할 때 3.3제곱미터당 3만 원에 해당하는 도시개발 채권을 매입을 하도록 돼 있어요. 아니면 허가를 안 해줘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국토법에서 또 누가 매입을 하냐면 도시개발 사업을 국가나 지자체, LH나 지방공사가 할 때 얘네들로부터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싶다.
그러면 총 공사 금액의 5%에 해당하는 도시개발 채권을 매입해야 돼요. 아니면 소유자, 조합 등의 민간업자들이 환지 방식으로 할 때 실수계획에 인가받으려면 3.3제곱미터당 3만 원에 해당하는 도시개발 채권을 강제적으로 매입을 해야 돼요. 이렇게 형질 변경할 때. 자, 그럼 이 정도를 하고 한번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토지상환 채권, 얘도 나올 때가 됐어요. 나온 지가 한참 됐거든요. 옳은 것은 토지상환 채권은 타인에게 이전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자, 우리 수험생들은 기명이에요, 무기명이에요 라고 자꾸 여기다 갖다 붙이는데 기명이기 때문에 안 된다가 아니라 자, 이 토지상환 채권은 땅 주인인 내가 사업 시행자한테 현금 받고 땅을 파는데 일부를 현금 안 받고 나중에 조성된 땅으로 돌려주세요 하는 거거든요. 내 땅이에요, 내 땅. 내 땅. 그러니까 내 땅이니까 자유롭게 양도양수 할 수 있죠. 그래서 기명, 무기명 때문에 안 된다가 아니라 토지상환 채권은 내 땅이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고, 자, 요거 기명, 무기명 증권, 기명이죠, 기명. 이렇게. 그 다음에 이율은 발행 당시 은행 예금금리 등을 고려해서 기재부 장관이 아니고 사업 시행자가 곧 발행자죠, 발행자. 사업 시행자가 정합니다. 자, 얼마의 이자를 쳐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소유자 시행자가 토지상환채권 발행할 때는 금융기관 등등의 지급보증을 받아야 한다. 자, 토지소유자인 시행자, 그럼 민간 시행자, 국가나 자치단체, LH나 지방공사 등이 아니잖아요. 민간 시행자가 발행할 때는 보증을 받아야 되죠. 자, 그런데 지방공사다, LH다 지급보증을 받아야 한다라고 자주 내니까 그런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요 토지상환 채권으로 상환할 땅이나 건물은 새로 조성해서 분양할 토지 건축물의 2분의 1 넘지 않아야 된다. 꼭 외우셔야 돼요. 원형지 공급은 전체의 3분의 1 넘지 않는다. 토지상환 채권은 2분의 1. 토지상환 채권은 2분의 1. 자, 그 다음에 도시개발 채권. 자, 이거 32회 시험에도 나왔는데 예전 것 좀 수월한 걸로. 틀린 것은, 자, 아까 도시개발 채권 상환은 5년 내지 10년 범위라고 했잖아요. 2년부터가 아니고. 이렇게 딱 외워놓으시고. 소멸시효는 원금이 5년, 이자는 2년. 따라서 틀린 건 답이 나왔으니까 나머지 지문을 외우는 거예요, 이렇게. 나머지 지문을. 자, 그 다음에 수용 사용 방식으로 시행하는 개발 사업의 경우에 LH하고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 도급계약 체결하는 자는 매입을 합니다. 공사 금액의 5%에 해당하는 도시개발 채권은. 그 다음에 도시개발 채권은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 있다. 맞죠? 그 다음에 매입할 금액을, 매입 의무자가 매입 금액을 초과하여 매입하면 중도상환도 되고 착오로 매입했다. 그럼 당연히 중도상환합니다. 만기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 정도 레벨의 문제를 풀면 실전에서 70점 넘게 나오는데 딸랑 요 표 하나 외우는 겁니다. 요 표 하나 외우는데 인색해서 되겠습니까? 하나 맞히는데요. 그래서 두세 번만 연필로 줄치면서 소리내서 딱 읽어 놓으시면 무조건 맞춥니다. 무조건 맞춥니다. 자, 합격! 화이팅! 끝!